조선은 고조선의 8조 법금에 나오는 도둑질한 사람은 재산을 몰수하고 남자는 노로 삼고 여자는 비로 삼는다를 근거로 해서 노비제도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노비는 범죄자의 후예로 양인과 구분되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잡학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노비제도, 조선은 노예제 국가였나 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사회는 농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였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려의 근문 세족들은 농민들을 사적으로 소유하고자 했는데 조선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사적으로 소유물이 된 농민이 일반 백성인지 노비인지 불분명했습니다. 조선 조정은 과거의 서류들을 뒤져서 신분을 확실히 밝힌 뒤에 새로 공문서를 발급하고 고려 때 공문서는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때 신분이 불분명한 경우는 신분은 양인이지만 천민이 하는 직역에 봉사하게 하는 신량역천으로 만들어 사제감의 수군으로 봉사하게 하였습니다. 사제감은 궁중에서 사용하는 징상품을 관리하고 배들도 관리했는데 이 배를 움직이는 수군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수군은 노를 젓는 힘든 일을 하므로 걸핏하면 달아나 버리기 때문에 보통의 관리로는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강제로 복무하게 한 뒤 양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본래 범죄자가 노비가 되는 것이었으나 그 노비가 자식을 낳으면 어찌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려 때부터도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그 자식들도 노비가 되었는데 이것을 일천즉천이라고 불렀습니다. 태종은 일천즉천하면 결국 노비의 수가 크게 불어난다고 여겨 종부법을 시행했습니다. 아버지의 신분을 따르는 것으로 아버지가 양인인데 어머니가 노비면 그 자식들은 양인이 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세종 때 다시 일천즉천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노비의 신분을 밝히는 것 못지않게 큰 문제는 주인이 죽은 뒤에 노비를 누가 차지하는가 였습니다. 1397년 태조 6년에 노비법안 19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안은 노비의 상속 문제에 대한 원칙을 세웠고 경국대전에 개정되었습니다. 권력자가 노비를 무한정 소유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법으로 막지는 못했습니다. 고려 말의 문제도 노비 소유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이었는데 조선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노비는 노예 같은 존재와는 달랐습니다. 노비도 하늘이 내린 백성이라는 사고가 밑바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려 때인 1391년 공양왕 3년에 문화부에 올린 상소를 보면 노비가 아무리 천하다 하여도 역시 하늘이 내린 백성인데 보통 재물과 같이 쳐서 공공연히 사고 팔며 혹은 말과 소와 교환하는데 말 한 필에 두세 명씩 주고도 오히려 말값이 모자라니 이는 말과 소를 사람의 생명보다 중하게 여기는 것이 됩니다. 1444년 세종 26년에 세종이 형조에 내린 전지를 보면 노비는 비록 천민이나 하늘이 낸 백성 아님이 없으니 신하된 자로서 하늘이 낳은 백성을 부리는 것만도 만족하다 할 것인데 그 어찌 제멋대로 형벌을 행하여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노비이더라도 유교적인 덕목인 효와 절개를 지켰을 경우 국가가 보상했다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395년 태조 4년에 경상도 영주의 관노 물쇠는 아버지를 성심으로 섬겼고 사망 후에도 신주를 모시고 상복을 입고 아침 저녁으로 상식을 올렸습니다. 이 공을 기려 물쇠에게 쌀을 내리고 마을 입구에 정문을 세워 기념하게 했습니다. 1420년 세종 2년에는 산호 막금의 처 조이가 24세의 홀몸이 되어 54세까지 수절한 것을 기념하여 마을 입구에 정문을 세우고 그 집안의 요역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공노비, 사노비를 가리지 않고 국가가 이들을 격려하고 보상했던 것입니다. 1433년 세종 15년에는 노인 155인을 궁에 불러 양로연을 열었는데 이때에도 노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종은 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시중드는 사람을 뽑는 법안을 제정할 때도 노비들 또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1432년 세종 14년에는 왕비가 나이 많은 부인들을 불렀는데 이때에도 공노비, 사노비를 가리지 않고 불렀습니다. 기록을 보면 관리의 부인 66인과 공노비, 사노비의 부인 118인으로
노비들이 더 많았을 뿐만 아니라 산노비까지 대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비의 경우는 양인으로 신분을 바꾸고 벼슬을 주기도 했는데 이는 노비 신분이 영구 불변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조선은 분명히 신분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노비가 존재했다는 사실로 조선을 노예제 국가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선의 노비가 전체 인구의 40%에 달했다는 점을 들어서 노예제 국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조선 노비수에 대한 연구는 호적대장에 등재된 것을 가지고 추정한 것입니다. 호적대장이라는 것은 각 가구의 인원을 기록한 장부를 뜻합니다. 오늘날 인구 센서스 조사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조선이 과연 오늘날과 같이 정밀한 인구조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호적대장의 노비수는 실제 수치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그 노비는 도망쳐서 잘 살고 있는데 그저 서류에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조선의 병력은 장부상으로는 2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병력이 실제로 존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오면 노비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으나 양반들은 그들을 다시 잡아들이고자 호적에 남겨두었습니다. 노비들의 도망은 평민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노비가 줄어드는 데는 국가의 정책도 한몫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1731년 영조 7년에 노비 신분은 어머니를 따르는 종모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로써 양반 여자가 낳은 아이는 아버지가 노비여도 양민이 되었습니다. 또한 노비가 돈을 내고 노비 신분을 탈출하는 속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속량은 그전부터 몰래 행해지고 있었는데 나라에서 이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노비들도 재산을 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모은 돈으로 노비 신분을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속량을 위해서 돈을 얼마나 내어야 했을까요? 18세기 초에는 남자 노비는 포 150필, 여자 노비는 포 120필이 필요했습니다. 이건 10년이 걸려야 모을 수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속량 가격은 19세기 초가 되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노비의 경제적 가치가 확 줄어든 것입니다. 조선 초에는 노비 한 명 가격이 말 한 필이었는데 19세기 초에 이르면 남자 노비 3, 4명이 말 한 필과 맞먹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양반들은 노비에 대해서 동정적인 경우가 많았지만 이 제도의 철폐를 주장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많은 양반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노비를 부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실학자 정약용도 공노비 해방을 국가기강이 무너지는 것으로 이해했을 정도입니다. 유형원, 이익 같은 실학자들도 노비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노비는 1894년 고종 31년에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되며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조선시대사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